우주의 종말은 천체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로 우주가 어떻게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를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논의는 우주의 수명이 유한할지 아니면 무한할지에 대한 다양한 과학 이론을 포함합니다. 우주 종말에 대한 예측은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의 비율, 평균 밀도, 그리고 팽창률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 성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대폭발 우주론, 즉 빅뱅은 현대 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으로 우주가 대폭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초기 상태뿐만 아니라 그 종말에 대한 이해에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대폭발 이후 우주의 팽창 과정은 현재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주 종말에 대한 주요 이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말 없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현재 상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 우주론, 즉 빅 바운스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무한히 반복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죽음, 즉 열죽음, 빅립, 빅프리즈인데 이 시나리오는 우주 내부의 모든 존재가 최종적인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대부분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주의 평균 밀도와 우주 상수의 값과 같은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를 예측합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수리 물리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인 로저 펜로즈의 등각 순환 우주론은 빅 크런치 없이 영구적인 순환을 제안합니다. 공간의 곡률에 따라 열린 우주와 닫힌 우주에서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는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열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며 열사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닫힌 우주에서는 우주가 결국 수축하여 빅 크런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빅 크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 크런치, 즉 대함몰 이론은 우주가 대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된 것과 반대로 결국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수축되어 종말에 이른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축은 블랙홀의 특이점과 유사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빅 크런치가 발생하는 주된 조건은 우주의 전체 질량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에너지보다 클 때입니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밀도가 우주의 임계 밀도를 초과할 경우 빅 크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우주에서의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열린 우주는 공간의 곡률이 0이거나 음수인 상태로 무한히 팽창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팽창은 우주의 미래와 종말에 대한 독특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우주의 지속적인 팽창은 항성 형성의 종료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항성 형성에 필요한 성간 물질은 점차 고갈되고 이는 항성 생성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가벼운 항성들은 백색외성으로 진화하고 무거운 항성들은 초신성 폭발을 겪거나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변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항성 형성에 필요한 물질의 재활용을 감소시킵니다. 예상되는 시간 규모는 약 10의 14승년이며 이는 우주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천체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또한 블랙홀의 성장과 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이 과정은 수천억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홀 주변의 강착원과는 강력한 X선과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 중 하나로 먼 미래의 우주는 주로 이러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천체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증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시작되며 은하 크기의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에는 약 10의 100승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홀 증발 후에는 광자와 기타 기본 입자만이 남게 되며 이는 극저온 상태의 빅 프리즈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빅 프리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 프리즈 또는 빅7 이론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모든 물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결국 열죽음에 이른다는 우주 종말론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주의 모든 지점의 온도가 거의 동일해지고 매우 낮아져서 더 이상 에너지를 이용한 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항성 형성이 멈추며 기존 항성들도 연료를 다 사용하고 사라집니다. 양성자 붕괴 이론에 따르면 남은 항성 잔해도 결국 사라지고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암흑 에너지가 그 팽창을 가속화할 경우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열린 우주의 시나리오는 우주가 궁극적으로 냉각되고 희박해지며 물질의 형태와 상호작용이 크게 변화하는 극단적인 미래를 제시합니다. 이는 현재 우주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닫힌 우주에서의 우주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닫힌 우주는 공간의 공률이 양수인 경우로 정의되며 이러한 우주는 초기의 팽창 후 일정 시점에서 팽창이 멈추고 수축을 시작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 수축 과정은 궁극적으로 빅크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빅크런치는 우주가 한 점으로 수축하여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극도로 밀집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폭발의 반대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우주의 모든 구조가 파괴되고 공간과 시간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수축 과정에서 우주의 밀도는 점점 증가하고 온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별, 은하, 그리고 은하단과 같은 모든 천체 구조들의 파괴로 이어지며 물리 법칙들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극단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국 빅크런치의 시점에 이르면 우주는 그 시작점인 대폭발 이전의 상태와 유사한 극도로 밀접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닫힌 우주 시나리오는 우주의 최종 운명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 밀도, 그리고 우주 상수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관측과 이론들은 이러한 닫힌 우주 모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우주론 연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의 마지막 단계와 포지트로늄의 형성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우 먼 미래에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 중 하나의 주요 사건은 포지트로늄의 형성입니다. 포지트로늄은 전자와 양전자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물질로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포지트로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지트로늄은 일종의 특별한 원자로 전자와 그 반대되는 입자인 양전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지트로늄은 전자와 양전자만으로 구성됩니다. 이 원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소 원자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하나의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돌고 있는데 포지트로늄에서도 전자와 양전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지트로늄의 궤도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수준이 수소 원자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포지트로늄에서는 전자와 양전자가 서로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이 원자의 환산 질량이 수소 원자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산 질량이라는 것은 두 입자가 결합했을 때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포지트로늄이 내는 빛의 준동수, 즉 빛의 색깔이나 특성이 수소 분광선의 주파수의 절반으로 나타납니다. 요약하자면 포지트로늄은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 만들어진 특별한 원자이며 수소 원자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더 가벼운 질량 때문에 그 특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포지트로늄 형성의 중요성은 우주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태와 입자 상호작용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극도로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전자와 양전자가 서로의 궤도를 돌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 변하고 우주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포지트로늄의 형성은 또한 우주가 극도의 저온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주의 열역학적 진화가 거의 끝에 달했으며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이 최소화된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포지트로늄이 존재하는 우주는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의 완전한 공허 상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포지트로늄의 형성은 또한 우주의 광대한 시간 척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수조,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인간이 관측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탐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포지트로늄의 형성과 그 시기는 우주의 최종 상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과정과는 달리 우주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현재의 물리학 법칙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급팽창 이론과 우주의 종말입니다. 급팽창 이론은 우주가 탄생 직후 극도로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광대한 규모로 팽창했다고 제안합니다. 이 초기 급팽창은 우주를 거의 평탄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의 빠른 팽창은 우주의 균일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평탄성과 관련된 여러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평탄한 우주는 열사나 빅프리즈와 같은 종말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급팽창은 우주 내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주의 장기적인 진화와 종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암흑물질과 우주의 종말입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총 질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물질로 그 존재는 중력적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측됩니다. 이 물질은 우주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팽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총 질량과 밀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암흑물질의 기여도는 매우 큰데 암흑물질의 양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와 그 최종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양의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면 우주는 결국 수축하여 빅크런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암흑물질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여 빅프리즈나 빅립과 같은 다른 종말 시나리오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암흑물질은 또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은하와 은하단의 형성 및 진화에 기여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가속 팽창과 우주의 미래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 발견은 우주론에 있어서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팽창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우주 상수 또는 암흑에너지라고 불리는 미지의 힘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상수는 우주의 팽창에 대항하는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현재까지도 불확실하며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가속 팽창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나는 우주가 빅프리즈, 빅립 또는 빅크런치와 같은 다양한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속 팽창이 계속된다면 우주는 냉각되고 희박해져 결국 빅프리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암흑에너지의 힘이 더욱 강력해진다면 우주는 빅립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우주의 모든 구조가 찢어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